가면 필요 없어? 계속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적어볼게. 등차수열 말고 등비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 그 곱한 수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어쨌든 계속 일정한 비율의 흐름에 맞게 항들이 나열되고 있는 어떤 수들의 나열 상태를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등비수열의 n번장을 찾는 방법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n-1번만큼 거듭 제곱해주면 해당 등비수열의 특정항을 찾을 수 있다. 10번째 항 찾고 싶다면 첫 장에 공비 9번, 50번째 항 찾고 싶으면 첫 장에다가 공비 49번 거듭 제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고, 다음 따로 이름 적지 않겠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수를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비중항을 제곱한 결과는 등비중항을 사이에 끼고 있는 양 옆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하나 더, 내가 직접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면 말해. 등비수열을 이루고자 하는 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앞쪽 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수열과는 좀 다르지. 등차수열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공차를 빼서 오른쪽은 공차를 더해서 항상 왼쪽 오른쪽이 대칭관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반면, 등비수열은 제와 같은 설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작합시다. 어디부터 할 차례인가? 141페이지까지 질문 다 받았었던 거지. 그러네. 1057번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던 거 기억나네요. 그래서 자기 문제로 만들고자 할 욕심이 나는 친구들은 태도 좋다고 그랬고, 굳이 당장 나한테는 이 정도 문제가 현재 필요한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지금은 1057번 같은 문제는 생각 안 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우리 활용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105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058번. 엄청 힘든 일이겠지만 1학년 때 각자 받은 내신 등급 있지? 그거보다 무조건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뭐 몇 등급 이상, 2개 등급 이상 올라가면 더 좋고, 최소한 1개 등급이라도, 그 최악 1학년 때 받은 등급보다 떨어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 그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의 시작이 내신이야. (1학년) 때 받았던 내신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내신이 6번이나 더 남았어. 그것만 계획대로 잘 챙겨갈 수 있으면 1학년 때 지금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는 성적들을 충분히 잊을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 2년도 안 남았어. 어차피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수시로 갈 거잖아. 정시로 갈 거잖아. 사람들 없지? 수시로 가게 될 거니까 정확하게 1년 반 남았네. 1년 반. 내년 8월달까지.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대학 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물론 대학교 3, 4학년 되면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것저것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1년은 성인에게 주어지는 제일 편한 자유로운 시기가 주어진다고요. 앞으로 남은 6번의 수능이래.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수능이지 뭐. 11월 때려보는 게 수능이 아니라 10번에 나눠서 보고 있는 내신이 수능인 거야. 그 10개 중에 4개가 끝난 것 뿐이고 앞으로 6개 더 잘하면 됩니다. (1058번) 문제 쉽네요. 자, 짚어볼까 이제? 규칙이 있지?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 정삼각형을 그림의 모양에 맞게 4등분을 해. 4등분을 한 것 중에 한 개를 날리겠다는 얘기야. 맞니? 그 얘들아, 저 그림 저거 수열의 항으로 따지면 제 몇 번장이냐 저 그림은? 저거 몇 번장이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저건 아무항도 아니죠. 저건 아무항도 아니야. 누가 첫 번 밑줄 그어줘. 맨 마지막 줄.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 밑줄.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넓이. 그걸 선생님은 지금부터 A5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문제가 말한 규칙에 맞게 5번을 시행했을 때 남게 되는 넓이를 물어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누구냐? 처음에 있던 이 정삼각형. 아마 문제를 올바로 파악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라고 믿고 싶네. 대답 안 한 게 맞아. 첫 번째 넓이가 256이라고 그랬거든. 얘 첫 번째 항이 아니야. 첫 번째 항은 뭐냐? 1회 시행하고 나서 남은 넓이. 1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기 때문에 얘가 첫 항이 되는 게 아니라 깜짝이야. 얘가 첫 항이. 그래서 A1은 누가 되는 거냐? 전체 256을 4등분 한 것 중에 남긴 3개가 첫 장이 되는 거죠. 얘가 첫 장이야. 그치? 대답 안 한 거 잘했어. 올바르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시작할게요. 제가 첫 번째 항이에요. 문제 다 읽었으니까 바로 그림 들어간다. 그럼 2회 시행 들어가 볼까? 여기까지가 1회 시행이면 2회 시행은 남아있는 걸 또 4등분해서 또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였지. 에이, 이렇게 많아. 문제 잘 이해해줘. 가운데 버린 거 버려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넓이가 귀퉁이에 있는 3개의 넓이잖아. 그걸 똑같은 식으로 또 4등분하고 센터에 있는 걸 버리라고 했어. 아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감이 필요한데 이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에서 남아있는 넓이가 얼마였지 얘들아? 256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넓이가 남아있었던 거 맞아? 근데 봐봐. 이거 전체 넓이 몇 분의 몇만 남은 거야? 요 넓이에 몇 분의 몇 남은 거지? 4분의 3 이거 4분의 3 이거 4분의 3. 그럼 얘들아 전체 이 넓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원래 있던 이 넓이 이거 이 녀석의 부분 파트별로 4분의 1 날아가고 4분의 1 날아가고 4분의 1 날아가서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 남았다면 전체 남아있는 넓이도 이 넓이의 몇 분의 몇? 당연히 4분의 3이 남아있겠죠. 따로따로 계산할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원래 넓이에 또 4분의 1만큼씩만 날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만 남아있겠지. 그럼 이 문제가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이후 진행하는 거 시간 낭비 아닌가? 그래서 결론. 이런 규칙대로 나가게 되는 도형의 넓이는 n번째 도형,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이거, 두 번째 도형의 넓이 이거, n번째 도형의 넓이를 an이라 부른다면 첫 항은 얼마? 이거 계산하자. 4, 6, 24, 4, 46, 64 190인가? 이거 계산이 192 맞니? 맞아요. 오케이, 고마워. 192 곱하기 공비 얼마야? 4분의 3입니다. 계속 4분의 3씩 곱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거였던 거죠. 분명히 잘 알고 대답 머뭇거리면서 말 안 한 것처럼 명심해. 첫 번째 항이 256이 아니라는 거. n 다섯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넓이를 내가 다섯 번째 항으로 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정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그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넓이를 첫 항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첫 항은 256이 아니라 192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고. 질문을 몇 번 시행하고 나오는 넓이? 5번. 그래서 192 곱하기 5번이니까 1024분의 24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숫자 왜 이렇게 거지같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4로 되나? 4로 되나? 4, 4, 16, 4, 8에 32 4로 나누면 256. 또 되네. 4로 또 되겠네요. 4보다 더 클 수도 되나? 16으로도 되겠구나. 16으로 할게. 16으로 하면 3, 16으로 하면 16. 16의 제곱이 256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243에다 3 한 번 더 곱하면 3의 6제곱 말하는 거니까 729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729를 정답으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천천히 하시고. 여기 활용 문제는 그냥 다 하고 갈까 우리? 105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059번. 근데 저거 얘네 오는 건데 답이 없네요. 어? 그래, 땡큐. 원하는 거구나. n에 5 넣었으면 이거 4제곱이네. 선생님 첫 문제부터 난리치고 왔네. 그럼 이게 5 넣었을 때 4제곱이니까 4에 4제곱 되는 거지? 그럼 2의 8제곱이라 256분의 3의 4제곱 80을 미안해. 요걸 계산해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이 여기까지 하자. 요 약분 잘해주면 이제 정답 나올 테니까. 땡큐 다현아. 1059번 시작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 교훈 삼아서 지금도 얘들아 첫 번째 항을 2로 잡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항이 2가 아니야. 여덟 번째 튀어 오른 공의 높이를 여덟 번째 항으로 하고 싶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A1은 첫 번째 튀어 오른 높이를 해줘야 돼. 처음 시작한 높이가 아니라 그 시작한 높이에서 첫 번째 튀어 오른 높이가 첫 번째 항이 돼야 여덟 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여덟 번째 항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항상 전 단계보다 얼마큼만 튀어오른대? 8분의 5. 얘들아 봐. 그럼 여기서 튀어오른다. 튀어올라서 여기까지 올 거야. 이 높이가 처음에 있던 높이의 8분의 5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튀어오른 높이는 전 단계 높이의 8분의 5만큼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 그럼 그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갈 거야. 근데 그 올라간 높이가 전 단계 높이가 이거잖아. 2 곱하기 8분의 5라는 높이에서 또 그 높이의 8분의 5만큼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의 높이는, 이 의미는 뭐야? n번째 튀어올랐을 때 높이. 그때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8, 이건 계산할까? 4분의 5. 4분의 5 맞죠? 첫 항이 4분의 5. 공비는 계속 그 전 단계의 8분의 5, 전 단계의 8분의 5니까 공비는 8분의 5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저기다가 8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8번째 튀어오른 높이 계산이 될 거야. 근데 8 넣었을 때 계산될 숫자가 엄청 크죠? 그거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보기도 그냥 직접 계산 안 하고 거듭 제곱의 형태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그런 쪽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필기하시고 1060번 시작해보세요. 대충 봤는데 뭐가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대충 읽은 결과로는 1058번하고 문제가 너무 똑같은데 선생님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지. 완전히 똑같네. 그럼 바로 갈래? 1060번 바로 가자.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 81이야. 근데 얘들아 이제 그림 안 그린다. 원래는 81이 맞거든. 근데 나는 첫 항을 누구로 할 거냐면 n번째, 그러니까 처음 시행, 한 번 시행하고 남은 넓이, 그리고 두 번 시행했을 때 남은 넓이를 두 번째로 볼 거라서 81을 첫 등으로 안 볼 거고, 첫 번째 시행이면 이 정사각형을 몇 등분 한 다음에 9등분 한 다음에 몇 칸 버린다고 그랬어? 한 칸 버리. 그럼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만 남는 거지? 맞아. 이게 첫 항이야. 이게 첫 항입니다. 81이 첫 항이 아니라. 그럼 두 번째 항은? 에이, 그림 안 그려. 여기 봐봐. 지금 요거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첫 항이었거든. 두 번째 항은 뭐야? 두 번째 항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남아있는 걸 또 구등분해서 그 센터에 있는 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버린 거. 그럼 이것도 그 원래 있던 이 72라는 넓이에 또 몇 분의 몇만 사라지는 건데 또 9분의 1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그 전 단계에 있던 넓이 72에다가 9분의 1 제거하고 9분의 8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규칙대로 시행했을 때, n번만큼 시행했을 때 남게 되는 넓이는 첫항 72에 공비 9분의 8인 등비수열의 형태를 따라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겠지? 저기다 10 넣고 계산합시다. 10 넣고. 요거는 계산 끝까지 할까? 선생님을 하자. 10 넣어주면 72 곱하기 9의 9제곱분의 8의 8제곱이
9제곱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맞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전부 다 분모 분자를 3의 거듭적으로과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길 바라고 있네. 그럼 바꾸자. 72는 몇 곱하기 몇? 8 곱하기 9. 그럼 2 3번에 3 2번. 8은 2의 몇 제곱? 2 3개짜리 9개니까 27개. 3, 9, 27 맞죠? 그 다음 9는 3의 제곱이니까 3 몇 개? 18개. 그래서 분모부터 분자에 3 2개, 분모에 3 8개니까 약분하면 분모 쪽에 3 16개. 분자 쪽에는 2 3개랑 2 27개 합쳐서 2 30개.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는 30, Q는 16. 30과 16의 합이니까 정답 4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기하시고 아무래도 B 플러스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겠지. 현재 여기 나와있는 네 문제 중에서는. 그러다 멋지게 또 식 세워서 풀이 최대한 진행해봐. 필기 다 하시고 1061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애들 고충을 알겠더라. 학교 가는 데만 50분 걸리던데. 아들 중학교 배정이 좀 먼 데로 돼가지고 그렇게 3년 어떻게 되냐. 아이고 지겨워. 집 근처로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구리고로 갈까 동아고 갈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구리고 간 거 잘한 거 같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오늘 처음으로 차 타고 보내고 보니까. 문제는 다 이해했지.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서 똑같은 가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물을 줄여가지고 사실상으로는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거 뭐 진짜 제과업체들이 하는 양아치 짓만 옛날에. 그래서 제가 좀 사장들 구속도 많이 됐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내용물을 20% 줄인다고 했지? 20% 줄였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20% 올라간 거랑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실제로 정확하게 한번 따져서 한번 계산을 해봐. 왜 생각이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g에 1,000원 받는 과자가 있었어. 100g에 1,000원. 근데 내용물을 50% 줄였어. 100g에 1,000원에 받던 거를 500g만 받아. 500g만 담아. 500g에 1,000원을 받아. 그럼 내용물은 50% 줄어든 거지. 그런데 가격은 더블이 된 거죠. 100g에 1,000원에 사던 걸 500g에 1,000원에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물의 양이 줄어든 것과 실제 가격이 인상된 비율은 다르게 계산돼야 돼.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게 좀 되게 위험하죠. 대충대충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게 또 꼼꼼하게 생각했어도 그걸 또 식으로 옮겨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분명히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는 맞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들어볼래? 그러니까 무게가 자꾸 줄어들잖아. 무게가 줄어드는데 자꾸 같은 가격을 받아. 그러니까 느낌은 알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은 알고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옮기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1g당 가격.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1g당 얼마씩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볼게. 자, 예를 들어봅니다. 현재 지금 이게 뭐야? 빵을 1g에 A1을 받고 있었어. 가정해볼게. 1g에 A1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아치 기업이 뭐 했냐면 무게를 20% 줄인다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무게가 1g에서 몇 프로 줄였다고? 20% 줄였으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니? 100분의 100분, 그렇지. 100분의 80을 곱해야죠. 100분의 80. 5분의 4로 적는 것보다 이게 더 이해가 빠를 거 이게 이대로 적을게. 그러니까 얘들아 20%를 줄였으니까 원래 내가 먹어야 되는 양에서 20%를 줄였다는 건 내가 원래 먹던 양의 80%만 먹게 된다는 얘기야. 맞지? 우리 이거 막 뭐 물건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나이키 운동화 뭐 인상된다 이거 여러 번 했었잖아. 20%를 인하한다는 건 내가 원래 줘야 되는 가격에서 20%를 뺀 80%만 내고 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1에다가 퍼센트를 더해야 되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때는 1에서 내려간 퍼센트를 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고 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게가 20%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인상 인하로 따지면 인하가 된 거잖아. 가격은 아니지만 그럴 때 여기다 100분의 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00분의 20을 빼준 걸 곱해야 된다. 그게 내가 먹는 양이 되는 거니까 20%는 못 먹게 된 양을 말한 거고 나머지 80%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이걸 얘는 어떻게 팔고 있느냐? 얘는 A1에 이제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원래는 1g에 A1에 팔던 걸 지금은 1g에 100분의 80 그램으로 가면 0.8g 말하는 거지. 0.8g의 A1을 갖고 있는 거야. 1g의 A1이 아니라. 이때 선생님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네. 분명히 느낌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은 확실히 다들 갖고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지금 계산을 못 해내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여기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잘 봐. 얘를 다시 1g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얘를 다시 1g으로. 이거 1g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지? 여기다가 80분의 100, 8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80, 5분의 4였지? 여기다가 4분의 5를 다시 곱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 이만큼의 A1을 받아. 그럼 이만큼의 4분의 5배를 하면 당연히 가격도 4분의 5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 이제부터는 내가 1g에 얼마의 돈을 주느냐? A의 4분의 5배만큼 인상된 돈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 얘기죠?
A의 4분의 5. 그럼 이게 몇 퍼센트인지 보여줄까? 4분의 5면 이거 내가 100으로 바꿔볼게. 분모분자 25 곱하면 되는 거지? 25 곱하면 100분의 25 곱하면 125. 그 100분의 125 중에 100분의 100은 원래 가격이었을 테고 거기에 100분의 25가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물을 20%를 줄이잖아?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25% 인상된 가격의 빵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게 무게를 똑같이 맞춰줘야 내가 얼마의 돈을 더 내고 먹고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하면 끝난 거지? 끝난 거야. 공비가 4분의 5인 등비주얼이에요, 이거. 공비가 4분의 5인 등비주얼. 대신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똑같은 내용일 건데, 자, 두 번씩 해볼까? 두 번씩 해볼게. 그럼 원래가 이 조건이었잖아. 그지? 첫 번째 시험하고 만들어준 조건이 이거야. 원래는 1g의 A1을 주고 먹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0.8g의 A1을 주고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럼 한 번 더 시행하면, 그 0.8g. 또, 이 양의 20%를 또 줄여버리는 거지.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뜩이나 줄어든 양이 또 80%만 먹게 되는 거야. 20%를 줄이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이 빵의 가격을 똑같이 A1을 받고 자빠진 거지. 그럼 또 느낌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간 건 맞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이거 5분의 4였지? 5분의 3. 그럼 5분의 4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다시 1g으로 만들려면 여기 좌변에다가 4분의 5의 제곱을, 그럼 우변도 똑같이 4분의 5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이제 기준이 같아지지. 아, 내가 이만큼의 양으로 A1을 주고 먹고 있다는 뜻은 결국 1g을 먹는데 얼마의 돈을 주고 먹고 있는 거냐? A의 4분의 5의 제곱배만큼의 돈을 주고 먹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내용물이 20% 줄어들 때마다 나는 25%씩. 얘들아, 이게 25% 말하는 거 맞아? 25%는 원래 4분의 1이잖아. 근데 4분의 5라는 건 원래 거 100% 4분의 4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서 4분의 5가 만들어진 거니까 인상된 비율로 말하자면 25%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이거보다 25% 늘어난 금액으로 빵을 먹고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질문,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3번 시행하면. 그래서 결론시장 따라서 세 번째 시행에서는 처음 가격이 몇 배냐고 물어봤지? 간다. 처음 가격에 한 번 시행하면 4분의 5배만큼, 또 한 번 시행하면 4분의 5의 제곱배만큼, 그리고 세 번째 시행하면 4분의 5의 세제곱배만큼 돈을 더 주고 먹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얘죠. 몇 배냐고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64분의 125배만큼 올라간 금액으로 빵을 먹고 있다고 봐주면 되는. 거의 얘들아 몇 배야 이거? 64분의 125면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2배 가까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형식상으로는 가격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으로 빵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이것만 확실히 알자. 당연히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워낙 대충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이유도 없어.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진짜 생각 없이 20% 적게 넣었으니까 20%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자. 내가 실제 1g당 얼마씩의 돈을 주고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마지막. 등비수열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 등비수열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바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자. 난 분명히 SN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 등차 수열의 합만 SN이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릅니다. 그 SN에 사용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오늘 배우고자 하는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등차나 등비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규칙이 있는 수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등비 수열, 아니 SN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다만 지금은 내가 어떤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거니까 얘들아 SN의 의미는 몇 항부터? 첫 항부터 몇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뭐 한 거? 더한 거. 그런데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적는다.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n번째 항. 이 계산한 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불러.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적은 거 맞지? 그걸 다 더한 걸 SN이라고 부를 거라고. 등차 수열은 뭐였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점점점 n번째 항인데 이걸 제처럼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n번째 항까지 이렇게 계산한 게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여러분 외우고 있다시피 2분의 항계수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계산했던 거지. 이게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고 오늘은 저걸 계산해서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식을 보고 그걸 외워서 문제를 풀 건데 이것도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 왜 SN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외울 필요 없어.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유도합니다. 잘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수학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그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할 거예요. 좌변에도 공비를 곱할 거고 우변에도 공비를 곱할 건데 잘 봐. 여기다가 다 공비였던 어를 한 번씩 곱해야 되는데 그 곱한 공비를 어디다 적을 거냐면 한 칸씩 밀어서 적을 거예요. 여기다 공비 곱하면 AR 여기다 공비 곱하면 AR 제곱 여기다 공비 곱하면 AR 세제곱 이렇게 막 곱하다가 얘들아 요 바로 앞에 뭐 있지? AR에 n-2제곱 있을 거야. 거기다 공비 곱하면 얘랑 뭐가 똑같아지는 거 맞아? 맞아? 그걸 이쪽 칸에다 적을 겁니다. 그럼 곱한 거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곱하지 않은 게 누가 남았지? 얘 안 곱했잖아. 얘도 공비 한번 곱해야 돼. 공비 곱하면 뭔데 이거? AR에 n제곱.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지금 양변에 똑같이 공비 어를 곱한 거예요. 공비 어를 곱한 거 보이지? 여기 공비 곱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 한 칸씩 밀어서 적겠다는데 뭐 다를 거 없잖아. 계산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한 칸씩 밀어서 적은 것 뿐이야. 여기다가 공비 곱한 거 여기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거 맞습니다. 이때 뭐 할 거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뺄 거예요. 빼면 SN에서 어SN 뺄 거니까 SN으로 묶어주면 좌변은 1 마이너스 얼 SN이 될 테고 우변 잘 봐.
빼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 여기까지 똑같은 모양. 다 나가. 맞아, 얘들아? 그럼 다 나가면 여기서 요것만 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누구로 묶을 수 있지? 첫째 항 A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어주면 남는 거 1 마이너스 남는 거 어뢰 n제곱. 이게 공식이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Sn 보고 싶으면 양변 이제 누구로만 나누면 돼? 1 마이너스 R로만 나눠주면 Sn 구해지는 거 맞죠? 여기다 적을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되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입 밖으로 내봐.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분자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r의 n제곱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또는 요거 분모 분자 부호 바꿔도 되지? 요거 부호 바꾸면 얼 마이너스 1분의 그럼 분모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분자도 바꿔야죠. 분자 여기서 바꿀 거야. 첫째 항은 그대로 둘 거고 여기에 부호를 바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식이야.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 곱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저렇게 적은 이유는 나중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등비수열의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선생님은 이 계산을 선호합니다. 1보다 작을 때는. 근데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얘들아 공비가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상관없어. 근데 이거 선생님이 또 개인적 취향. 웬만하면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 따라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다들 알고 있죠? 근데 하나 더. 이게 칠판 봐. 이게 무조건 계산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계산이 가능해. 왜? 공비가 1이어봐. 칠판 좀 봐봐. 얘들아 이것도 등비수열이야. 공비 얼마의 등비수열이지? 공비 1인 등비수열. 얘들아 이거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어. 공비가 1인 등비수열. 1 곱했더니 이거 1 곱했더니 이거 1 곱했더니 그러니까 계속 1이라는 숫자를 곱해나가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도 계속 얼마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이건 등비수열도 되고 등차수열도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답시고 저 공식을 쓰려고 하면 볼래? 간다. 공비가 1이잖아. 그럼 적어볼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이 계산이 말이 되냐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세상에 분모가 0인 분수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는 수 중에 이런 수는 없어. 그럼 이럴 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공비가 1이 아닐 땐 당연히 저렇게 계산하면 되겠지만 방금 유도해서 이거 내용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꺼내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지 못해도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만 이해해줘. 다시 설명할게. 지우기 전에.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를 SN이라고 부를 건데 이 SN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적는 것 말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알아본 게 양변에 공비를 한 번씩 더 곱해서 좌변 길이 우변 길이 빼다 보니까 좀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 그렇게 정리된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서 얻은 결과가 저기 적혀있는 식이 되는 거고 단 공비가 1이라서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모든 항들이 첫째 항과 크기가 같게 나오는 등비수열일 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일 때는 굳이 저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7번 봐. 이거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 1인 등비수열. 그러다 보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얼마? 3. 그럼 SN이라는 건 1항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고 계속 얼마만 더하는 거야?
3만 몇 번 더하는 거지? n번. 그래서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일 때는 첫째 항에다가 그냥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끝. 굳이 저 공식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생각해봐. 이거 등비수열 맞아. 근데 문제가 물어봐. SN 좀 구해달래. 그럼 첫 항도 3, 둘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n번째 항도 3. 3만 계속 더할 거야. 몇 번 더할 거야? n번 더할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첫째 항에다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를 곱해라. 저렇게 계산해주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선택사항 아니야. 무조건 암기해서 풀게 되는 식입니다. 대신 얘들아, 여기서 확실히 들어. 여기다 한 번 더 적어볼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거든. 잘 들어. 고개 들고. 뭘 조심해야 되느냐. 등비수열의 n번째 항 구할 때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번만큼의 거듭적으로 추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너무 여기에 심취한 나머지 등비수열의 SN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n-1제곱 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할 때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만큼 거듭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을 구할 때는 여기에 n-제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하고자 하는 항 개수만큼의 그대로의 거듭제곱이 들어가는 게 맞아. 착각들 하지 마세요.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할 때와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할 때 사용되는 어의 거듭제곱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우리 그럼 기초 문제만 좀 풀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유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전국 교재 137페이지 보세요. 자, 체크해봐. 문제수 좀 최소로 한번 줄여볼게. 1024. 이거 두 문제만 하자. 1024, 1025. 요거만 하고 일단 쉽시다. 두 문제만. 문제 똑바로 읽어. 지금 SN 찾는 거 아닙니다. S8 찾는 거예요. 8항까지 한만 찾는 겁니다. 8항까지 합. 어느 정도의 느낌을 좀 갖자. 이걸 그냥 이대로 냅둬도 정답 처리를 받을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좀 계산을 해야지만 정답 처리를 받을 건지. 아까처럼 막 2에 막 몇십 제곱 나오고 2에 30제곱, 이건 당연히 계산하면 안 되지. 계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범주 정도까지라면 한 2의 거듭제곱은 한 2의 11제곱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2의 11제곱이 2048이지? 3의 거듭제곱도 너무 크면 안 해도 되는데 3의 6제곱이 729. 3의 6제곱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갑시다. 첫째 얼마? 2. 공비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맞아? 마지막. 한개수 몇 개? 8개. 맞아? 몇 개를 박자. 선생님 개인 취향이야.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이거 계산 좋아한다 그랬죠. 나 부모 음수 생기는 거 싫다고. 꼭 따라하지 않아도 돼. 대신 저거가 따라갈 겁니다. 간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얼마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8제곱. 그래서 분모 계산할게. 루트 2 플러스 1분의 여기 봐. 선생님이 왜 1 플러스 루트 2라고 안 적었느냐. 루트 2 플러스로 적은 이유는 어차피 유리할 때 분모 문제 얼마 곱해야 돼? 나중에 유리화까지 해서 정답을 적어야 되는 순간 온다면 합차공을 써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걸 1 플러스 루트 2로 놓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분모 문제에다 또 이렇게 합차공式쓸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분모가 마이너스 만들어지거든.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싫다 이거야. 선생님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합차공식까지 생각을 해서 큰 수를 앞쪽에다 적은 것 뿐입니다. 그럼 분자는 2 곱하기 요거 냅두는 게 좋겠어? 계산하는 게 좋겠어? 저 정도면 계산하는 게 맞아? 냅두는 게 맞아? 당연히 계산해야죠. 마이너스 8번 하면 부호 뭐지? 플러스 루트 2가 8개면 2가 몇 개 있는 거랑 같은 거야? 4개, 16. 이거 16이야 그냥. 1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계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16입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30 되겠지. 맞아 얘들아? 그럼 마지막 최종 단계 합차공식 가자.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그럼 분모 얼마 돼? 1 돼. 그럼 뭐만 적으면 돼? 분자 마이너스 30에다가 합차공식에 사용했던 루트 2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이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일 좋아 보이는 정답처럼 보이네요. 뭐 요거 분배해서 적어도 되고 냅둬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첫째 얼마? 공비가 얼마니? 그럼 얘들아, 아이 문제 선생님이 또 지적을 잘못했나? 이번에도 공비가 또 1보다 작네. 그래서 선생님은 1 마이너스 공비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8제곱. 명심해. 여기다가 7 적을까 8 적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 무조건 8 적는 게 맞아. 그래서 분모 얼마지? 2분의 1 범수 올리면 분자로 얼마 올라가? 2로 올라갈 거고 이거 어차피 1은 무시해도 되니까 2 올라가고 요것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거 이대로 냅둘까 계산할까? 사실 이런 건 이대로 냅둬도 되고 좀 계산을 하고 싶다면 2의 8제곱이 얼마야? 256분의 1이야. 어렵지 않아. 256분의 1을 1에서 빼면 256분의 255 256분의 255 256이랑 2 약분하면 분모는 128분의 255 이 정도 해도 되고. 근데 나중에 객관식 문제 푸는데 여기까지 원하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보기 중에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 자, 공식 쉬는 시간 동안 확실하게 외우자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얘들아. 괜찮아? 오늘 그냥 설명을 다 해버릴까?
자, 그럼 지금 배운 그 내용 가지고 합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대표 문제 풀고 싶은데 거기 뒤에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또 보이네. 143페이지 보세요. 1064번부터 시작해볼까 얘들아? 1064번. 이거 안 적었구나.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로그 때문에 좀 긴장한다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다는 거. 같이 가자. 1064번. 로그 2에서 얼마예요? 로그 2에서는 2제. 그 다음 그 두 번째 한 봐봐. 4의 세제곱에 있는 3은 앞으로 내려보내고 로그 2에서는 2야. 그럼 두 번째는 3 곱하기 2니까 6 되는 거 맞나? 세 번째는 9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 진짜 1064번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공비는 얼마인? 3인 등비 수열의 8항까지 합이니까 S8 구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갑니다. 이번에 공비 1보다 크니까 얼마 마이너스 1로 갈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명심의 8제곱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3의 8제곱 계산은 솔직히 선생님 부담되거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2만 약분해서 최종 결과를 3의 8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대로 냅두는 게 지금은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볼까? 1066번 시작해보세요. 1066번. 시간 잠시 줄 테니까 고민 충분히 해보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야. 등비수열의 n번장을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설명했다고 믿고 있는데 자,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자. 첫 번째는 이 단원의 이름과는 다르게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가자. AN은 n번째 불러줄래? 얼마? 이 조건을 지키는 등차 수열의 n번째. 아이, 그래 바로 가자.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등차 수열은. 몇 N? 2N. 야, 우리 배운 지 지금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다. 2N. 공차 N. 공차 곱하기 N. 첫째 항만 맞춰줘. 여기 얼마? 이렇게 하자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잠깐 선생님 귀에 들린 소리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이유 없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등차수열의 특징을 우리가 충분히 봤으니까 등차수열의 n번째 그냥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맞긴 해. 그럼 이제 AM 찾았으니까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뭐냐? 아, 1066번이었지? 이제는 어떤 수열을 볼 거냐면 3의 a n제곱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수열을 보고 싶대. 그럼 그대로 따라가. 3의 an이 누구야? 2n-1이잖아. 자꾸 잔소리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보고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an 찾았어. 3의 an 얘기하고 있어. 그럼 an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충분히 100%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적기 전에 혹시 AN을 찾은 친구들 중에 이거 지금 적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문제 푸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수열, 문제가 말한 수열이 이거였던 거지. 이렇게 생긴 수열에 10판까지야. 우리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이 이게? 이거 등비수열이야. 이거 등비수열. 응? 대답이 또 찜찜하게 나온다. 찜찜하게 나온다. 얘들아 등비수열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면 제일 좋겠지. 그럼 첫째 항도 보이고 공비도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 꼭 등비수열의 모양을 이렇게 정의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양도 등비수열이 맞잖아. 대신 첫 장 자리 얼마? 7배 져 있는 거야. 물론 첫 장이 1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마 공비 역할하고 있는 숫자이기, 물론 이것도 공비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취하고 있으면 다 등비수열이 맞아. 대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걸 억지로 이 모양으로 만들 필요 없이 첫항 n은 얼마 나오면 첫항 나와? 첫항 보고 싶으면 n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1만 넣어주면 돼. 1만 넣어주면 첫 장이 나온단 말이야. 얘 왜 첫 장이 a인 줄 알아? n에다 1 넣어주면 어의 0제곱이 1이 되면서 얘만 남기 때문에 첫 장이 a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첫 장이면 n에 1, 10번째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0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1 넣어주면 돼. 그럼 1하기 얼마 돼? 3이야. 뭐하러 이걸 저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냐. 그냥 바로 보면 보일 텐데. 등비수열의 n번장은 무조건 이 형태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냥 등비수열의 모양만 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첫 장이라면 1 넣어서, 둘 장이라면 2 넣어서 그렇게 찾으면 그만이야. 두 번째, 하나 더 필요하지. 공비. 기억해줘. 공비는 어떻게 하라고? n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붙어있는 전체를 공비로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얘가 공비야. 얘가 공비입니다. 그래서 공비 얼마? 공비는 9가 되는 거야. 이 와중에 또 이해 못하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현상을 한번 보여줄까? 얘들아, 칠판 봐. 1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고? 2 넣어주면 3이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27. 하나만 더 할게. 3 넣어주면 세 번째 한 거부터 3 넣고 3 넣었어. 3 넣으면 3이 몇 제곱? 5제곱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 곱한 거기? 이거 얼마 곱한 거기? 9 곱하기 맞아. 그래서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 맞습니다. 그렇게 공비를 찾을 때 이런 모양 고집하지 않아도 돼. 응? 아니면 내가 1, 2, 3 넣어서 직접 항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 그냥 n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전체 붙어있는 그 수 전체를 공비로 봐주면 된다고. 첫째는 당연히 1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난 거지? 따라서 이 수열에 문제가 원했던 10판까지 하고요.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9의 10제곱 마이너스 1 냅두면 되겠죠. 아이고 또 굳이 또 이걸 또 3으로 그럼 3의 몇 제곱으로 봐준 게 맞아? 3의 20제곱.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3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좀 더 3번인가 보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으로 두 문제 한번 해볼게. 일단 1069번부터 시작해보세요. 1069번 필기 천천히 먼저 해. 그 다음 1069번 진행해봐. 이것도 우리 분명히 처음 풀어보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푸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풀면서 괜히 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대신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해 놓으세요. 할 수 있는 거. 문제에서 어쨌든 등비 수열이라며. 그리고 SN하고 SEN 알려줬잖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해보라고. 끝까지 유도하는 건 처음이라서 못할 수 있을 거고 그건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고 그 이후부터 오늘 이후부터는 풀 수 있는 능력 가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 지금도 미리 말할게. 좀 이따 선생님이 칠판에 적게 되는 식 두 개가 있을 거거든. 그 두 개를 보고 아 맞네 하면 늦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SN이 20이라는 거 가지고 SEN이 30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스스로는 못하고 있다가 남이 해주는 거 보고 이해하는 거 늦는 거라고. 자 간다.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적혀 있었어야 되네. 칠판 봐. 등비수열이래. 근데 등비수열이 첫 장도 안 알려줬어? 공비도 안 알려줬어? 아니 그러면 첫 장 A로 놓고 공비 R로 놓으면 되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대신 그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식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한번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봐. 내 지금 문제집에 저게 있는지 없는지. 없는 사람이 많아. 근데 보기에는 전혀 못할 만한 게 아니거든. 저렇게 적지 못한 친구들의 또 이유 들어보면 예전 선배들 그랬던 것 같은데 첫째 항 공비가 누군지 알려주진 않아서 식을 안 잡았다고? 그럼 뭐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문제 어떻게 풀어? 저런 조건 알려줬으니까 저거 가지고 첫장하고 공비 찾으라고 문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가지고 첫장하고 공비 찾으라고 문제 내고 있는 건데 그런 선배들의 의견을 반문하면 이거잖아. 정답을 안 알려줘서 식을 안 썼다는 말과 다를 게 뭐야? 저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결국엔 연립방정식인 것 같네. 두 번째도 간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이번엔 2n번째 빠지니까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이게 30인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저 이후부터 말한 것처럼 저 이후부터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풀어?
물론 이 상태에서도 뭔가 좀 더 진행이 가능하고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나름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도움 받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돕고 싶은 건 뭐냐, 어느 정도 눈치챌 법도 하긴 한데, 지난 시간 수업 때 말했지?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연립방 정식은 가강법, 누구를 속어서 푸는 게 아니라 곱셈이나 나눗셈,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연립방 정식이 많다고 그랬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거 좌변은 좌변끼리 나눌 거고, 우변도 우변끼리 나누는 선택을 할 거거든. 보통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연립방 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게 요거죠. 요게 얼-1을 똑같이 가는데, 분자가 요 얼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얘랑 똑같은 모양의 합차 공식으로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얼의 n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합차 공식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다만 갑자기 등비수열에서 합차 공식이라는 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익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암산한다. 암산할 거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였지. 잘 봐. 그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약분 좀 해볼게. A 약분돼서 날아가. 얼-1 얼-1 약분돼서 날아가고,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약분돼서 날아갑니다. 그럼 선생님 손 따라와. 얘분의 얘. 다시 얘분의 얘로 만들어진 번분수에서 다 날아가고 누구만 남게 되느냐? 요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번분수 계산 분모 자리에 남게 되는 거지. 적을게. 그래서 다 약분하면 얼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되고, 좌변이 봐봐. A분의 B분의 C분의 D니까 B하고 C는 분모 쪽에 A하고 D는 분자 쪽에, 이게 번분수 계산 아니었어? 남아있는 게 분모 쪽에 남아있는 거니까 분모 자리로 내려주면 되죠. 다 약분됐으니까 분자는 1로 해주면 되겠고, 그게 우변과 같은 30분의 20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럼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얼의 n제곱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갈게. 2 얼의 n제곱 더하기 2는 3. 잠깐만. 2 얼의 n제곱 더하기 2는 3. 그래서 2 얼의 n제곱은 1. 따라서 얼의 n제곱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맞지? 2 곱하기 얼의 n제곱이 1이니까 얼의 n제곱은 2분의 1 맞겠네. 계속 봐야 돼. 뭐가 좀 이상하지? 얼의 n제곱 찾았어. 얼의 n제곱 찾긴 했는데, 그래서 얼의 n제곱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2분의 1 넣어봤자 얼하고 A 여전히 문자가 두 개가 남아있게 돼. 그러니까 여전히 A하고 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던 SN과 SEN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낸 게 있잖아. 그럼 그렇게 찾아낸 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설마 이걸 가지고 얼하고 N을 찾을 수 있나?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 2개짜리인 걸 각각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바보같이 여기를 2분의 1, 여기를 1로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저대로 냅둬놔. 그냥 두라고. 그럼 마지막 질문. 누굴 찾는 게 문제죠? S3n을 찾는 게 문제야. 잘 봐. 이제 이렇게 두 번 보여줄 때 이제 잘하겠지? 간다? 얼-1분의 첫째 양 곱하기 얼의 한개수가 3n이니까 3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돼. 이게 S3n이야. 뭔가 정답을 거기 너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맞아. 합차 공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하는데 사용되는 식 하나만 적어줄까?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에 ab 더한 거에 b 제곱까지 더한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 어의 3n제곱이 뭐야? 어의 n제곱의 세제곱이잖아. 얘는 어의 n제곱의 세제곱 말하는 거고 얘는 뭐 말하는 거야? 1의 세제곱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식이 맞아.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한 거 쌤이 적을게. 얘들아 지금부터 어의 n제곱이 a야. 1이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니까 어의 n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선생님 말해줄게. 지금 찾아낸 게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문제가 말했던 SN이었어. SN 인수분해하고 보니까 보이지. 그래서 얘가 20이야 곱하기 이거는 아까 되게 빈약하게 찾은 것 같았지만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죠. 어의 n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어의 n제곱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 어의 n제곱 2분의 1 더하기 1로 진행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계속 알려주는데 이거 형태니까 잘 봐. n항까지의 합 그리고 그 녀석의 한개수를 2배 늘린 2의 합까지의 합 또 간혹 가다가 그 최초 주어진 한개수 n개보다 3배 많은 3의 합까지의 합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 합을 구할 때 사용되는 항의 개수가 1배, 2배, 3배짜리가 나오면 2배짜리는 합차 공식 이용해서 3배짜리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문제가 말하고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제 딱 한 번 풀었으니까 잘 못해도 돼. 대신 앞으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복습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 연습하기 좋은 게 1067번이야. 1067번도 빨리 봐봐. 등비수열에 3항까지 항 3개거든. 근데 갑자기 알려준 게 뭐야? 6항까지. 한개수가 갑자기 더블이 됐어. 아마 이 문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으니까 지금 풀이랑 같은 문제, 유형의 문제인데 난이도는 좀 더 낮을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래. 필기 천천히 하시고 계산까지 할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4니까 4분의 7 잠깐만 4분의 4 4분의 7 4야 그냥 5 7에 35가 정답인 것 같은데 35가 지금 풀었던 문제는 정답이 35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필기 다 하신 분들 1070번 1070번 이것도 선생님이 적어준 다음 아 맞네 하기 전에 분명히 정보 2개 알려준 거 맞아. 그 2개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한번 적어봐. (1070번)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응? 등비수열인데 얘는 항이 1, 2, 3, 4, 5, 6, 7을 더하는 게 아니라 1, 3, 5, 7, 9를 더하는 거네. 2, 4, 6, 8, 10을 더하는 거네. 이거 어떻게 더하는 거지? 요거까지만 내가 더줄게. 이것도 등비수열이 맞아. 아니 등비수열이면 그 등비수열 가지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을 끊어. 홀수 번째 항까지 끊으면 그거 등비수열 아닐까? 걔도 등비수열이야. 짝수 번째 항으로만 나열하고도 등비수열이 맞아. 그래서 등비수열을 합으로 정리하면 돼. 등비수열 합거는 공식 외우라고 그랬잖아. 외우자, 외우고 있잖아. 지금 빨리, 지금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더 확실하게 외우겠지만. 한마디 더 해줘? 등비수열 합거는 공식이 뭔데? 공비 누군지 알면 돼.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 몇 개인지 알면 돼. 첫째 항 누군지 알면 돼.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돼. 세 개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어. 등비수열 합거는 공식은. 자,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만들어내길 바라는데 칠판 봐봐. 이거 무슨 수열 맞아? 이거 등비수열 맞아 얘들아. 항기수 몇 개야? 5개 더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 공개 5조각 해주면 돼. 첫장 누구니? 이 등비수열의 첫장 누구야? A1이야. A1이 첫장입니다. 공비 누구야? 이 등비수열의 공비 누구지? 얘들아,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첫장 누구로 잡은 거야? A1으로 잡은 거야. 공비 누구로 잡은 거야? 얼로 잡은 거야. 그치? 그런데 얘는 항이 몇 개씩 건너뛰어? 2개씩 건너뛰어. 그럼 2개씩 건너뛰고 있으면 1개씩 건너뛸 때는 얼씩 곱하면 되는 게 맞는데 2개씩 건너뛰면 공비가 뭐가 돼야 되지? 얼제곱이 돼. 이걸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정답을 유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는 거지. 이거 풀 때 필요한 거 첫 항 A1 항 공비 얼 제곱 항 개수 5개 등비수열 맞잖아. 이거 등비수열 맞잖아. 그럼 얘를 첫 장, 얘를 둘 장, 얘를 셋 장, 얘를 넷 장, 얘를 5번째로 생각하면 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이 수열은 첫 장은 얘가 맞지만 공비는 이 등비수열 공비를 어리라고 가정했어. 내가 문제에서 말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리라고 가정했다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들만 나열해서 만든 이 등비수열은 당연히 공비가 제곱이 되는 게 맞지? 얼제곱. 그래서 적는다?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합과는 공식이 뭐야? 공비랑 첫째 항이랑 다시 내가 더해야 될 등비수열의 공비가 누군지 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 누군지 그리고 더하고 있는 등비수열의 항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공비가 누군지 첫째 항은 누군지 더하고자 하는 항 개수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4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답해봐. 이거 첫 항 누구야? 얘 첫 항 누구니? 얘가 첫 항이지?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이 A1이 아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얘잖아요.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첫 항은 A2야. 근데 A2가 뭔데? A1에다가 얼 한번 곱한 거였지? A2라 적지 말자. 좀 이따 이거랑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문자가 다르면 더 헷갈리지 않겠어? 이제부터 이 수열의 첫 장은 A1 얼이야.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 얘한테는 첫 번째 항의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 공비는 누구죠? 공비
공비는 당연히 얼제곱이겠지. 항이 2개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1개씩 뛸 때는 공비가 얼인데 2개씩 뛰고 있으면 공비가 얼제곱. 당연히 또 항 더하자는 항의 개수도 5개일 테니까 적으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지금은 A1 얼이라고 그랬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적어준 게 이 수열의 합이 되고 그걸 지금 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막 범부수 말로만 막 주구장창 떠들어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한다. 이번에도 얘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나눌 거야. 이거 계산할게. 어뢰 열제곱이지? 분모 분자는 이거. 이것도 계산하면 어뢰 열제곱이죠? 네, 열제곱으로 계산하고 말게. 이렇게 계산한 게 다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럼 우변도 4가 분모, 8이 분자. 4분의 8. 그럼 엄청나게 약분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장난 아니지? 얼제곱 마이너스 1, 얼제곱 마이너스 1, 어뢰 열제곱 마이너스 1, 어뢰 열제곱 마이너스 1, A1 다 사라져. 그럼 뭐만 남느냐? 분자가 될 녀석 쪽에 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얼 찾았으니까 첫째 항도 찾을 수 있긴 하겠네. 대신 문제를 좀 끝까지 보자. 뭘 원하는 문제인지. 이거 뭐야. 계산할 필요 없네. 공비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 그래서 공비가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막 해주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지식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순간이 오면, 수학은 훨씬 더 자신감이 붙게 될 거고, 점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보는 데서만 이해하고 멈추고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 선생님이 계속 연습시키고 있는데 그거 선생님 말로만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많지 않으니까 잘 해와라. 1070번까지만 해오세요. 1070번까지만 해오면 돼. 아, 1년 반 동안 좀만 더 고생